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통합당의 마포 의뢰 도전장을 내미시고 통합당의 공천을 받으신 김성동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처음 도전이 아니시죠, 마포에? 네, 처음 도전이 아닙니다. 좀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또 저 나름대로 소신입니다만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네, 지셨나요? 네, 정청래 의원하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혜원 의원. 손혜원한테 네, 하고 네, 이번에 네. 이제 삼수. 네, 그렇습니다. 삼수신데 아이고 워낙에 뭐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달라졌죠. 네, 뭐 조심스럽죠. 하나하나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그 또 특히 손혜원 씨가 네, 네. 그 워낙에 그 뭐 분탕질이라고 그럴까요? 마포 시민들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정치의 제일 기본이 신뢰인데 네. 사실 그분 팜플렛에 보면 지금도 이제 4년 전 팜플렛 또 구호가 마포의 가치를 2배로 올리겠다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이 2배로 마포의 가치를 올린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상당히 그 점에 분개하고 있고. 그럼요. 네, 네. 또 제가 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선거 상황입니다만은 그때 내가 손혜원이고 손혜원이 정청래다 하신 분 예. 그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유권자들이 좀 분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그런 사람을 잘못 찍었으면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찍었지 하고 이제 말하자면 후회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내가 손혜원이라고 그러고 응원을 오히려 그 예. 목포 그 네. 부동산 투기 그거 20 몇 건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뭐 각종 비리가 나왔는데도 네. 내가 손혜원이라고 그러고 내가 조국이라고 그러면 참. 네, 네. 글쎄 말입니다.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네, 그러나 어떤 정치도 기본적인 게 도의인데 국민에 네. 대한 그 책임이고, 뭐 손 의원이 어쨌든 간에 지금 여론의 질척을 받고 네. 정치적인 파문을 일으켰으면 나를 믿고 그 사람 찍어라 했던 분도 도의적인 그런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또 마포 국민 앞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누가 저희 마포을 지역은 정청래 전 의원이 다시 이제 다시 도전을 나와요? 하고 있어요. 예. 야, 정청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돼서 못 나가니까 네. 손혜원을 대신 이렇게 예. 했는데 이게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아이가 또 나오는군요. 네, 이제 이른바 컴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포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마포가 어디 본인 민주당 혹은 그 사람들의 네. 주머니 속 조약돌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교체 출연하듯이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마포가 원래는 그렇게 좌파가 우세한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안에 옛날에는. 네, 옛날엔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상당히 서울에서 이른바 제일 좀 보수권에 있어서는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는 예를 들면 박주천 의원이 박주천 의원이 아예 훌륭하죠. 네. 삼선을 연거파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곳에서 선거하면서 좀 새삼 또 존경스러워 보이고 예. 대단한 노고를 쏟아부으셨구나 예. 이걸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박주천 의원님이 이제 자꾸 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박주천 의원 그 아들이 저희 이제 이봉규 TV에 그러시군요. 매주 방송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박재영 박사라고요. 네네. 그 정치학 박사인데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워싱턴에.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우리가 화상 연결해서 그러시군요. 방송하는데 네. 아주 아들도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지역에서 보면 박주천 의원께서 이제 마포 을에 자기 선거구에 모든 걸 쏟아부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회고담처럼 그분 칭송하는 말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모님께서 또 유명한 디자이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업도 그때 어려워지고 이래서 참 마음 아파했는데 자제분들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주 정치학 박사로 네. 저 워싱턴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저하고도 이제 친분인데 그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네. 그렇게 이제 명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뭐 케네디가가 있고 네. 일본에도 이제 쭉 그런 전통가 그런 이제 가문에서 네. 정치를 그러니까 박주천 의원도 네. 그 밑에 이제 정치학 박사를 하지만 네. 지금 아직 뭐 국회의원 도전은 안 하고 있지만 네. 언젠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서부터 뼛속 깊이 네. 그 정치를 배우고 네. 그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아버지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이 네. 또 우리 또 김성동 의원님도 아버님이 저 전 국회의장이신 네, 네. 김수환 네, 의장님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배웠죠 어려서부터 어떻게? 네, 그 뭐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이제 다시 말하면 2세 정치인 그런데 우리 이 박사님 말씀 계셨던 것처럼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덜 겪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선대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비리 무슨 저 이상한 정치를 했는데 문희상처럼 네. 무슨 날치기 했는데 자기 아들을 말하는 공천 주기 위해서 뭐 예. 악법 날치기 내고 예. 그렇게 물려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예. 선대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를 하셨고 네. 민주화의 큰 기틀을 YS와 함께 남기고 그다음에 은퇴하셔서 또 아들이 이렇게 그걸 배워가지고 도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선출지가 아닙니까? 네. 마지막에 국민의 선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걸 뭐 누린다는 입장에서 보면 뭐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만 섬기고 이제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네. 보면 국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개인적으로 통합당이 좀 어려울 때 네. 이제 김형호 전 의장이 이제 그 공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그 김수환 전 의장님이 굉장히 우리 한국 민주화에 큰 업적을 남기셨으니까 네. 또 고령이시지만 아직도 저 활동을 그래도 민주화 활동 하시니까 그분이 좀 맡았으면 어떻겠네 이런 하마평도 올랐어요. 아, 예. 네, 그런데 성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버지가 그 정치하시는 분의 자제들은 다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네, 더 조심스럽고 더 명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마포 얘기니까 손혜원 씨가 네. 미래 한국당인지 예. 아니 저 미래 아닙니다. 네. 저 뭐죠? 미래 네. 열린민주당. 네, 맞습니다. 하도 저 비례당이 많아요. 예, 열린민주당 이 말하자면 짝퉁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 정봉주 씨하고 이렇게 창당을 하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정부가 가장 뭐 실정 뭐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말 그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요. 위선이죠. 처음에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네. 네, 이상한 그 선거제도 이 정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 지켜보다가 불리하니까 그 선봉에 또 그런 분들 쓰시는 거 보면 자기들 그 공심위에서도 컷오프되고 당에서도 내쫓긴 분들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누구 표현을 빌리면 막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정청래도 그래요. 그때 이제 문제가 돼서 네. 이제 그 다음에 못 나가게 됐잖아요 선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손혜원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뭐 대신 이렇게 넣으면서 자기는 이제 정치 안 할 것이다. 네.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한참 종편에서 이제 정치 방송하고 그럴 때 네. 분명히 저 원포인트 릴리프로 손혜원 갖다 꽂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랬는데 아, 예.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요. 또 나오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뭐 예상했던 분들은 그렇게 예상했었죠. 네. 예.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그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알고 있고 또 뭐 죄송합니다. 그 저는 뭐 아무래도 경쟁자니까 네. 네, 피로감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분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네, 선호가 분명히 갈리고 있다. 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비판을 좀 자제하시는군요. 아유, 근데 뭐 정청래 대왕은 뭐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니까 저 마포 시민들도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조금 그 불행하다고 할까 이거는 언젠가 그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마포을의 저주라고 났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뽑히신 의원들이 공교롭게 막말이라든가 투기라든가 네, 이렇게 그러게요. 뭐 쉽게 말하면 막 완전히 정치판을 휘저어놓고 국민들의 가슴에 막 돌을 던지고 이러고들 이제 그 뭐 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마포 국민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죠. 예, 마포가 어떤 데입니까? 옛날서부터 뭐냐 물류의 중심이고요. 그 한강 밑에서 물류 중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마포 종점이 그 물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라이드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정치 쪽에 오면서 그 특히 최근에 그렇게 파퓰리즘에 휘둘리고 이래서 그게 그 굉장한 상처고 또 그걸 뭐라고 할까 좀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봉주는 손혜원하고 이제 같이 창당을 하면서 대통령의 입, 대통령의 칼, 김정숙의 친구 다 이제 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문심은 우리한테 있다. 뭐 이런 소리 쳤더라고요. 그 이제 대통령의 입이라는 건 그 이제 대변인 했던 흑석동의 김의겸 그분 말씀하는 거 같고 최강욱은 이제 대통령의 칼 김종숙 씨의 또 친구는 손혜원이고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자기가 후임으로 정청래 씨가 후임으로 그렇게 추천을 해서 바톤 타치를 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으면 한마디 반성은 해야지. 어떻게 또 자기가 이렇게 참 아니 정청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자제하시니까 보통 이렇게 후보로 나오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성동 후보자께서는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좀 우리 통합당이 이 우리 국민들이요 특히 이제 보수우파 국민들이 좀 강해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날치기 3개를 그냥 눈뜨고 그냥 당했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데 우리 김성동 후보께서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닌가 이래서 그래서 저 유 선생님께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듣고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외유 내강인데 저는 그 신념에 있어서는 양보 절대 못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또 국민에게 거짓말 해대고 이런 거 저는 절대 무시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원에 대해서는 맹공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 말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그 일관성 부분 지금 뭐 그 거짓말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손혜원 또 정의원 다 이 말은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 되돌아보십시오. 정치의 기본은 신뢰인데 뭐 정말 그 오늘부터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린다. 두고 봐라 역사 속에 오늘 취임일이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첫날이 될 거다 이런 말하고 또 준비가 되면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이러고 퇴근길에 격이 없이 시장에 들려서 시민들과 대화하겠다 이러고 새빨간 거짓말들이거든요. 결정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지금 이건 아마 두고두고 정치인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얼마나 더 교활하게 거짓말 하냐 하는 그 텍스트로 아마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손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의 기본이 신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포의 가치를 2배로 올리겠다 이러고 딴 데 가서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마포의 새우젓 축제라고 혹시 이 선생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까? 네네.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제 그 계통 상임이었지 않습니까? 문화 이쪽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거 하겠다.
다 보고 기억하고 지역 언론들이 기록했어요. 네. 그 뒤에 새카맣게. 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이런 그런 이야기. 아까 말한 정의원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혜원이고 손혜원이 나다. 날 보고 찍어라 그러고 후보 등록할 때부터 선거운동 할 때부터 네, 내내 그 당선되는 그때까지 전부 행보를 같이 하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랬는데 이젠 그 입 싹 씻고 다시 이렇게 전면에 자기가 교체해서 나오고 이런 건 저는 이제 그 국민을 무시하고 또 농락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죠. 마포에서 활동하신 것보다는 저 목포에서 네 맞습니다. 아마 목자하고 맞자를 헷갈린 것 같은데요. 네. 마포가 아니라 목포로. 네네. 아마 그거는 그 아마 굉장한 그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전혜원 의원도 그렇고 정 후보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네요. 네. 아, 목자와 마자를 헷갈려가지고 네. 마포 의원이 목포에 가서 그래. 아, 그래. 아, 그 말 처음 들어보는데 그 말이 되네요, 진짜. 아니, 문재인 정부의 그 뭡니까 요번에 이 우한 폐렴에 대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도 정말 어불성설이죠. 네, 더욱이 이제 그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세계적으로 방역이 성공한 사례로 우리나라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방역을 대통령이 했습니까? 아 정말 그 의료진들, 네, 관계된 공무원들이 본인도 감염되면서 피땀 흘려서 이거 맞고 막아달라 건의하는 거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 입만 열면은 더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놓고 결과를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자기들은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정말 뭐라고 할까 낯두껍게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저는 이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이 국정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철학 없이 이렇게 정말 리더십 없이 이 나라를 맡았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정직하지 못하고 염치가 없다 이런 거는 기가 막히죠. 국민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는 흘러가고 오늘 이 시간도 이분들의 집권 시기는 갑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고 하나하나 발언하는 것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냉소합니다. 비웃고요. 예.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또 평가 책임이 준엄한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이런 부분도 다 그렇고요. 드루킹 문제도 그렇고 말을 못해 그렇지 거의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서요. 네. 우리 김성동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뭘 어떤 정치를 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같은 늘 어디 그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약속을 꼭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정말 흔히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로 백척간도에 섰다고 봅니다. 정말 절벽 끝, 벼랑 끝 이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느냐 굉장히 문제가 이제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봐서요. 제가 이번 선거의 구호가 두 가지입니다. 바꾸자 마포, 지키자 대한민국. 네. 지키자 대한민국은 이 국가 정체성, 국가의 어떤 위상이 절벽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러려고 하고요. 바꾸자 마포는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서울 서부 지역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선출직을 국회의원부터 구청장부터 시의원부터 그 구의원의 절대 다수까지 한 당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 질을 가지고 잘 보이려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입니다만 아무나 갖다 세워도 그 당이면 찍는다, 그 당이면 된다.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 그게 어떻게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그 첫 어떤 제동을 가는 어떤 그 계기가 돼야겠다. 이런 책임감도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또 적지 않은 마포 국민들께서도 그 점에 공감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손혜원하고
그 대결하실 때는 네. 몇 퍼센트 차이로 지셨나요? 표차가 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이런 말씀이 좀 뭐합니다만은 이 표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때 좀 그랬었죠. 예. 네, 제가 뭐 죄송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아마 서울의 많은 유권자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사람 이름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2번 그때는 저희가 1번이었습니다만 1번이 잘못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이 쏠리는 현상을 아주 제가 직접 네. 체험을 했습니다. 유력한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뭐 이제 뭐 2만 표 이상 갖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한 4천 표 가지신 것 같고요. 네, 또 그때는 또 국민의당의 나름대로 바람이 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참 그랬죠. 뼈아픈 기억으로. 네, 이번에는 그 제3의 후보라고 그럴까, 그 무소속이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이 있나요? 네, 여기는 없고 이제 저희는 정의당 후보가 나와서 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예. 또 저희 지역 내에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진보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네. 정의당 후보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은 이제 좀 유리한. 뭐 저희로서는 예 그렇죠. 뭐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 후보. 예. 참, 하여튼 저 삼수신데 네. 특별히 뭐 요즘에 이제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달리 선거운동에 임하는 뭐 특별한 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 참 그동안에 뭐라고 할까 제 스스로도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반드시 이걸 이겨내고 이 마포가 제 생각에는 우리의 진영 논리에 지배되는 정치, 파퓰리즘이 기승을 부르는 그런 지역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반드시 여기에서 뭐 한번 그 돌파구를 만들겠다 이런 거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번호표 같은 거 나눠준다. 요새 악수를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다급하니까 그런 거 합니다. 그럼 일부러 저한테 다가와서 아주 그냥 비장한 눈빛으로 이번에 꼭 이겨라. 이번에 뭐 저 사람들 잡아들여야 된다. 뻔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민심의 힘, 이 힘은 무섭다고 봐요. 저희가 기억하기에 옛날에 이제 유신 때인가요? 그때 막 한참 그럴 때 아마 야당의 구호가 진짜 민심 보여주자 이거였는데 아마 그 선거에서 1점 몇 %, 지역 선거에서는 이겼을 겁니다. 근데 정말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 뭐 이선생님 제가 접해본 민생 경제 같은 데는 완전 파탄이에요. 그럼요. 얼마 전에 누굴 만났더니 그분이 10월에 그만두셨는데 지난해 10월에 내가 10월에 그만두기를 정말 잘했다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올수록 그러니까 이게 생업은 이게 먹고 살기 위한 정말 생업인데 생업이 아니라 아주 그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네 뭐 전부 지금 저희가 절실히 느낍니다. 뭐 벅적이던 주말에 벅적이던 홍대거리 저 망원시장 이런데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속으로 쟁이인 이런 그 국민의 민심이 뭐 투표는 탄원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4월 15일 날 꼭 분출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외롭지만 힘들지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분위기는 지금 잘 봉합이 돼가고 있나요? 통합당이요. 자꾸 한국당이라고 이래요.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만, 뭐 좀 봉합되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사실 봉합돼 주기를 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도 친박 비박 때문에 그 공천파 지역에 나온 사람들은 조마조마하죠. 뭐 지금 사실은 이 중앙에 돌아가는 건 잘 몰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역에 이러다 보면은 뭐 신경 쓸 겨를은 없고 저희도 매스컴 통해 보거나 지인들 통해 가끔 듣는데 하루속히 이게 맞춰져서 정말 선거 대책을 좀 내놓고 선거 전을 좀 펴줬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죠.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압력 또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뭐 수습될 수밖에 없고 그 미래의 한국당 같은 경우도 그것이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뭡니까 김명호 씨 물러나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도 한성규 전 대표하고 공병호 씨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물러난 점은 그래도 잘 봉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생각은 똑같으니까요. 또 국민의 여망을 너무 잘 알고 그분들이 뭐
또 나름대로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네, 저희들도 그거 믿고 있죠. 네. 예, 예. 이거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포 시민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 이병규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4월 15일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판짓는 또 마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꼭 이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또 일당이 독주하고 있는 이 마포의 이 정치 반드시 그 흐름을 바꾸는 그 선봉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 주역이 되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마포구민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꼭 투표장에 나와 주셔서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 진짜 민심이 무섭다는 것,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 저에게도 많은 지지를 해주실 것을 또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하시는군요. 네네. 유튜브 이름이 뭡니까? 김성동. 김성동 TV입니까? 네. 구독자나 좋아요, 구독자 수가 미미합니다만 네, 나온 김에 한마디.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거 통합당의 마포을 도전장을 낸 후보 김성동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